그거 말씀하신, 몇 번이나 왔다 가셨어요, 북한에? 29번을 다녀왔습니다. 언제 처음 가셨던 거예요? 97년도에 97년. 1월 달에 1월 중순에 갔는데 최근에 다녀오신 건 언제예요?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과기대에 그 의과대학 만든다고 그래서 그 일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김정은 취재 들어서고 조금 변화가 보이세요? 어떠세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오. 이제 우리가 보는 우리 시계로 보면은 우리 생각으로 보면 그걸 못 느낄지 몰라도 휴대폰 예를 들어서 350만 대인가 팔렸는데요. 북한에서? 예, 그 폴더폰. 예, 예.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이 있으니까 이제 전화해서 계획을 좀 변경할 수 있고. 아하. 전에는 탁 틀에 다니고 예, 시간 지켜야 되고. 예. 근데 내 전화해서 한번 그거 다시 조정해 보겠다. 아. 그런 거 있고 또 농촌에도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가뭄이 심했는데 2년 동안 그래도 식량이 사정이 좀 좋아진 것. 평양에 그 가로등도 그 전기 사정도 조금 좋아진 것 같고요. 자동차도 많이 늘었다고. 많이 늘었어요. 쓰지를 않아. 옛날에 그냥 한쪽에서 저쪽 건너갈 때 그냥 쫙 갔는데 지금은 몇 번 서야 돼요. 차가 많아져서. 예. 예. 그리고 다행이네요. 예, 어쨌든. 그 좋은 겁니다. 좀 활기차졌군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여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종교인, 뭐 심지어 뭐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쪽에 사기꾼도 북한 사람이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양한 누구든 만나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꾸 접촉하고 그리고 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하고 또 NGO 활동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건 모르지만 접촉을 계속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른 이 심각한 것들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풀어지지 않느냐. 네. 딱 첫 생각이 두만강을 97년도에 넘었을 때 이 코리아가 두 개구나. 하나가 아니구나. 근데 이 드럼통 속에 불을 지르고 놀고 있는데 북한 아이들이 압록강 가에서 저게 원스포너 타임인 순천인데. 그렇지. 제가 어렸을 때 불 피우고 놀았거든요. 쥐불놀이 하던. 그러면요. 시커멓게 해갖고. 그래서 또 하나의 한국이 있고 조금 시간은 멈췄지만 그 다음 생각이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그렇죠. 이 두 개의 코리아가 왜 있냐. 하나가 돼야지. 그리고 그 기본적인 틀에서 제 생각이 20년 동안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핵은 좀 많이 줄었어요, 북한도? 약은 처음 우리가 들어갈 때보다는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다제내성 결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핵약이 안 듣는. 예. 네. 근데 이제 1차 약들을 그러니까 기초 약들을 계속 쓰게 되면 이제 거기서 몇 프로가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민족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 북한 의사 선생님들이 끊어버려야 돼요. 약을 끊고. 근데 그 다음 쓸 약이 없거든요. 2차 약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 약을 더 주니까 이제 다제내성이 더 생기는 겁니다. 약이 안 듣는데도 그냥 그 약을 준다. 환자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약을 끊는 게 이게 아주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르스 사건 났을 때 그 보호자가 내가 여러 외국 방송에 인터뷰했는데 이거는 아름다운 한국 풍습 때문에 퍼졌다. 왜? 문병하고 보호자가 옆에 엄마나 있고. 아버지가 입원할 때는 네. 옆에 있어야 되는데 병실 안에 다인실 안에 인구 밀도 응급실에 인구 밀도가 올라가서 퍼졌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의사들이 더 해줄 게 없으니까 요 약 쓰다가 이게 6개월 1년 썼는데도 안 들어. 아휴 그냥 계속 주지. 여기서 핵심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성을 만들었군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내성이 한번 생기면은 그 전염이 되면 그대로 그 내성이 당연한 그렇겠죠. 넘어가고 예. 또 비용이 한 50불 그러니까 한 3만원에서 5만원 들을 비용이 5,000불, 500만 원
한 사람 낫게 하는데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2차 투자가. 약은 그만큼 비싸지는군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네, 네. 그리고 약을 2년 먹어야 되고 또 독성도 강하고 그래서 이제 서서히 나와야 될 얘기지만은 이제 그 결핵 그 배양 시설들이 시급하고요. 배양을 그러니까 해서 이게 내성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주는 그런 기관이 북한에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여기서 말을 해도 될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유전 그 결핵균의 유전을 보는 진 엑스퍼트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근데 있습니까? 거기 컴퓨터가 달려 있어요. 근데 예. 지금 제재 때문에 컴퓨터를 못 컴퓨터가 보내요. 못 가죠. 지금 대충 모든 의료 장비가 컴퓨터가 붙어 있는데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예외를 붙여야 됩니다. 의료기기에 붙은 컴퓨터는 그럼요. 괜찮다. 예. 의료적인 그 관계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국제적으로 체포 영장이 떨어져도 나는 보내고 싶다. 그 무슨 의료기기 가지고 미사일을 만들어요, 뭐 핵폭탄을 만들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그 기계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진단을 하면은 치료를 금방 할 수 있는 겁니까? 부분적인 예를 들어 리팜핀이라는 약의 내성을 2시간 만에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진 엑스퍼트를 쓰면 DNA 검사를 하거든요. DNA에서 요걸 약을 분해하느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엄격히 그런 제재를 구애를 받으면은 손발이 묶여버려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별로 진도가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나갈 겁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겠죠. 아니 이제 그 결핵 치료가요. 네. 결핵이라는 병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 좋아지죠. 극복이 되죠. 예, 그러니까 약 하나 가지고는 기대를 너무 밀집하게 살고 영양 실조 걸린 사람들이 퍼져요. 그래서 지난 한국에서 100년 동안 통계는 안 가지고 있지만 아마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결핵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예, 한반도에 그러니까 남북 할 것 없이 OECD에서 우리가 아직도 1위예요. 결핵 그 유병률, 발병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물꼬가 좀 트이고 좀 그 신뢰가 쌓이고 그것이 결국은 남북한이 통일될 때 건강한 통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통일이 언제 될지 몰라. 인류 역사에 통일이 계획된 통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이죠. 예. 그런데 통일이 됐을 때 그분들이 내려와서 우리의 생활 수준을 보고 우리를 원망하지 않을까. 우리도 가서 그때 좀 도와줄 걸. 그 타이밍을 네. 우리가 놓칠까 봐. 그래서 남북이 합쳐졌을 때 서로 그래도 그때 우리가 좀 당신 도움을 받았어요. 내 마음속에 돌아가셨는데요.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시카고에 우리 검진차를 하나 사준 사람이 가서 북한에서 연설을 했는데 원산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검진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근데 그분의 그 스피치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려우면 도울 거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의 그냥 눈물가 흐르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뭐 믿음이 생기는 거고 서로 근데 어떤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잠시 당신들을 돕고 있지만 당신들도 우리가 어려우면 쫓아올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게 다 배제돼 버렸고 그 북한 사람들도 눈이 빨개지고 뭐 우리도 다 눈이 빨개지고 뭐 눈물이 글썽글썽. 총재님은 지금도 눈물이 글썽글썽하시네. 그때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꾸 하시는? 이종희 씨라고 시카고에 사업했던 분인데요. 근데 그분이 한 2, 3년 전에 이제 검진차를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이제 교포니까 이제 우리가 북한 가는 걸 허락을 얻어가지고 직접 모시고 와서 기증한 사람이 직접 자기가 가져온
검진차 1억 5천만 원짜리 그거를 이제 원산에 기증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 문학적으로 했어요. 마식령 고개가 높아서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마디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도 올 거라고 그렇죠. 믿습니다. 예. 하실 일 참 많고 게다가 또 지금 병원에 국제의료센터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두 일을 다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예, 어이구. 원래 이게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이 청재직이? 예.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못해요. 예. 그 처음에 이거 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 거절했어요. 저 교수로 제 인생을 마감할 겁니다. 나 정치할 생각도 없고 저를 가만히 놔두세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비상근이니까 했는데 월요일 날 아침은 이제 회진 돌고 가서 사무실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 하루 종일 거기 계시고 거기 있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금요일 날 오후에 그래서 일주일에 결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직원들이 수시로 오고 가고 근데 그 총재 일이라는 것은 파악하고 하려면 끝도 한도 없고요. 그냥 건성으로 또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아니, 그러시면 안 되지. 근데 제 성격상 예. 지금 갈등 느끼는 거는 아직도 한 반도 파악을 못한 것 4개월 지났는데 근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우리가 안산에 예를 들어서 그 NGO들이 그 교포들 진료하는 것도 지원하고요. 네. 국내에서도 그런 그럼요. 일을 합니까? 네. 그래서 뭐 개도국, 국내, 외국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아름답고 우리의 영혼이 되는 것은 이종욱 사무총장 기념 그 장학금을 줘요. WHO 사무총장 하셨던 예. 이종욱 작고 하셨죠. 예. 그분이 북한을 갔다 와서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옛날에. 그래서 당연히 2번 뵀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분인데 근데 그분 이름으로 궤도국에 있는 60몇 명이 와서 장학금 받고 보건 일꾼들이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한국 뭐 서울대학교도 있고 뭐 인하대학에도 있고 여러 대학에 훈련을 받아요. 이쪽에서. 그래서 우리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직원들 보고 제가 늘 우리가 다 작은 이종욱이 되자. 이종욱 박사가 되자. 네. 이종욱 박사의 작은 이종욱 박사가 되자.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뭐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 보건 의료 수준도 여전히 떨어지고 바로 그런 나라들에게 보건 의료를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세상, 그런 세계, 그 세계가 바람직한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의료 전달 체계 문제 때문에 이유 없이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 낳다가 이제 출혈이 생기면은 옮겨주면 되는데 좀 더 큰 병원으로 그런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교통사고 났을 때 이거는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결국 택시에 앉은 채로 숨을 졌기 때문에 그게 몇 년도입니까? 84년. 1984년. 예, 그때 119가 있었는데 조금 열악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1984년이면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좀 괜찮은 시절이라 봤는데 그때 이제 병원 전 처치가 한국이 급발전을 했는데 분야별로 좀 발전이 더딘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가 어쩌다가 어떻게 나신 거예요? 집에 들어오다가 이제 음주운전한 관광버스 기사가 이제 받아가지고요. 차를 버렸어. 예, 차 밖에 튀쳐나온 거를 이제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순천병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의사가 보고 자신이 없으니까 좀 큰 병원 가라. 그래서 또 택시 타고 이제 갔는데 또 택시에다 태워서 아이고. 광주 가면서 이제 그때는 그 앰뷸런스가 없었다는 거죠.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앰뷸런스를 사실 뒷마당에서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한국형 앰뷸런스를. 한국형 앰뷸런스는 무슨 뭐 서양형 앰뷸런스랑 달라요?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제일 큰 차이점이. 왜요? 골목길하고 달동네. 아, 길이 좁아서. 그래서 예, 그 예. 발자국이라고 그러는데 발자국이 적으면서 그 내용은 또 아주 부실하면 안 되죠. 그 안에가 그 치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장비도 많이 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95년도 처음에는 집 마당에서 했다가 좀 어설프게 돼서 직접 만들었어요? 네네.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직접 만드세요? 사실 저도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했는지 그냥 그 목공수, 철공수 그 기술자들 불러가지고 뭐에다가 만드세요? 트럭에다가? 처음에는 밴에 리모델링식으로 다 뜯어내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94년도에 중소기업 한 분이 오셔가지고 좀 더 잘 만들 수 있겠냐 그래서 공부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카나다, 미국, 뭐 영국, 프랑스, 일본 다 다녀온 다음에 이제 산업 스파이짓을 좀 했죠. 가서 염탐하고. 네, 예. 사진 찍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만든 앰뷸런스가 지금 한 5,000대 다닌다고 그래요. 그럼 요즘 부르면 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각으로 생긴 앰뷸런스. 좀 널찍한 거. 사각형으로 된 그 앰뷸런스입니다. 그럼 그게 이 외국의 서양에 있는 앰뷸런스랑은 우선 크기부터가 다릅니까? 조금 이제 길에서 차지하는 발자국이 적고 조금 작고. 이제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를 실 거냐 장비. 그 한국 실정에 맞는 것이 뭐냐. 원래 이제 구조하고 환자 치료 기계를 섞지를 않습니다. 예. 구조차가 따로 있고. 예, 근데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앰뷸런스에 자동차 부식는 장비를 실으면 안 되는데 그럼 같이 다 실른다는 거죠? 소규모로 우선 운전대 정도는 끊을 수 있고. 그래서 구조도 하고 예, 그리고 치료도 하고. 예. 그게 예. 학문이에요. 예. 사실 환자를 안전 분리시키는 게 위로도 빼내고 옆으로도 빼내고 어떤 경우는 아래로도 빼내요 사람. 그래야죠, 그래야죠. 네. 그래서 그 환자를 구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병원 가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 병원 전 처치 이거를 사실 가르쳤어요. 응급구조사들 미국에서 데려와가지고. 예. 그런 일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불행하게 돌아가셨지만 아마 아버지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살게 됐죠. 그 아버님의 사고를 바탕으로 이 일을 하신 덕에 사실 지금 그래도 우리의 응급구조 체계가 좀 갖추어진 거군요. 아이고, 조금 기여를 했을 뿐이죠. 뭐, 크게, 그 소방학교들도 생기고, 이제 응급구조사 양성하는 전문대학교들도 생기고, 이제는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뭐 소방서가 1년에 한 150만 건을 해요. 환자 이송을. 네. 아주 정말 자랑스러워 죽겠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직장이 소방입니다. 24시간 365일 그렇죠. 우리를 구해주러 오잖아요. 사고 나면. 예. 제가 지난번 소방의 날 행사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높은 분한테 소방서는 성직자보다 더 거룩한 직업이다. 참.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이 소방관 분들이 좀 열악한 상황에 계시고, 네. 아직도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으로 상황이 좀 열악하시고, 또 그래서인지 응급의료 전달 체계에서도 여전히 업그레이드 할 내용이 좀 남아있다 그러고, 좀 과제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인 총재께서 처음 우리 한국형 앰뷸런스 보급부터 시작해서 그 공적으로 인정받아서 그래도 훈장도 타시고 과분하게 훈장도 특별 받고. 귀하도 다 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이 시점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조상들은 많은 한국의 교육, 교회, 병원 이런 거에 기여를 많이 했지만 저는요. 정원외 입학했고요. 정원외 입학이었어요? 그러면요. 외국인 신분으로? 그러면요. 한국인의 선물이죠. 그게. 예. 그리고 91년도에 제일 젊은 부서장으로 왔고 또 취직도 되셨고 특별 귀하에서 주민등록증 받았고 그래서 예.